네,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오늘도 저희가 풍성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랑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고민되시는 종목 있으면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번호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또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도 받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포트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문자 그리고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친절하고 냉철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오늘의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예.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하나솔루션 네, 한화솔루션 매수가랑 비중은요? 39,100원에 30%예요. 아, 39,100원이시면 최근에 들어가셨을까요? 예, 2일날 샀어요. 2일. 1월 2일날. 예. 비중이 또 30%고 1월 초에 사셨다고 하셨는데 또 오늘 예, 또 예. 이슈가 나왔죠. 오늘 4% 넘게 또 올랐는데 어떻게 대응해봐야 될지 세 분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하나솔루션에 예. 대한 의견 준비되셨으면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오일긍정 나왔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또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뭔가 기대감을 가져봐도 괜찮을지 최진욱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솔루션 뭔가 주가 좀 더 올라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태양광 관련한 좀 긍정적인 이슈가 지금 나온 상황이거든요. 뭐 영업이익이 지금 1조 단 이상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와준 부분들인데 보통 이제 신재생 관련주들이 지금 현 시점에서는 굉장히 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보통 이제 고금리 상황에서는 신재생 에너지들이 생각보다 좀 투자금이 많지 않은 소규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출을 좀 받아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작용을 하다 보니까 그럼 어느 정도 투자금이 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있지 않으면은 그만큼 기업이 또 파산할 수도 있는 부분들 그런 우려감 때문에 좀 신재생이 고금리 상황에서 좀 가기가 좀 다소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시장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에 대한 지금 기대감이 계속 좀 들어와주고 있고 뭐 3월에 하냐 5월에 하냐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들어온다는 부분들은 일단 금리 인하 부분들이 좀 확정시가 된다라는 부분들로 볼 때는 오히려 이제는 좀 신재생 에너지들 관련주들이 충분히 갈 수 있는 시기라는 점이 좀 도래했다라는 관점으로 좀 볼 수가 있고 특히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지금 IRA 관련해서 세제 혜택을 좀 크게 받을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지금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저는 계속해서 좀 성장성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 같은 경우는 이제 막 6개월선 돌파해주고 안착을 다시금 좀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물론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하락 기조가 굉장히 좀 심했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하락 기조가 좀 최근에 좀 심했지만 이 중장기 하락 채널을 지금 벗어난 상황입니다. 벗어나면서 지금 다시금 수면 위로 지금 올라와 주려는 움직임들이 계속 좀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수급만 보면은 외국인 기관, 뭐 투신, 연기금 할 것이 전부 다 들어온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지금 구간이 하나솔루션이 저평가 매력도가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란 점을 감안을 했을 때는 저는 오히려 지금 매수가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추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보다는 비중 30%대 그대로 좀 유지를 하시면서 저는 오히려 한 43,000원대까지는 충분하게 1차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서 한번 50% 정도 좀 비중을 줄이시고요. 그다음 좀 중장기 2년선을 충분하게 돌파해주는 양봉 흐름들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그 이후까지 조금 더 홀딩을 해보셔도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하나솔루션 좀 긴 시간 하락 추세에 있었는데 이제 좀 추세가 반전되지 않을까에 대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조금 더 기다리셔서 꼭 수익 내보시길 바랄게요. 하나솔루션 도와드렸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네오위즈 네오위즈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27,500원에 15%입니다. 최근에 매수하셨을까요, 시청자님? 한 2달 넘었습니다. 2달이요. 네.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가 고민되실까요? 아니요,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갈지. 네. 어느 정도 갈 수 있을지.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오위즈 네. 과연 또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세 분께 바로 여쭤볼게요. 세 분 팻말 준비되셨으면 바로 들어주시죠. 중립 한 분, 그리고 두 분은 긍정을 주셨습니다. 최근에 사실 조금 부진했어요. 옆으로만 좀 기고 있긴 한데 오늘도 게임주가 전반적으로 상승이 나왔거든요. 우리 정재훈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오위즈 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우선 게임주들이 좋아서 긍정을 했던 부분들은 아니고요. 연초 시장 자체가 우선 좀 보게 되면 많이 빠져있는 섹터들이나 종목군들에 있어서의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면
게임주들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이제 바닥을 만들고 반등이 좀 나오는 그런 구간이죠. 작년도 내내 좀 소외를 받았던 그런 섹터 중에 하나가 게임주예요. 근데 이제 매수 단가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27,000원대에 좀 매수를 하셨는데 저는 뭐 크게 보는 그런 부분들보다도 단기적인 시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좀 보유를 하다 보면은 32,000원대까지는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자리대에서는 좀 챙겨 놓고 다른 종목군들을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업황이 좀 개선되는 그런 섹터 쪽으로 좀 보는 그런 전략이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구간에서는 반등이 좀 더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보유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아 보입니다. 추세가 조금 반등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32,000원 정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지은 대표님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대표님은 좀 게임주 전반적으로 긍정 의견을 주신 건지 네오위즈 한 종목에 대해서 긍정 의견을 주신 건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게임주 전반에 긍정 의견을 드린 건 아니고요. 지금 NC소프트는 살짝 하향 쪽으로 좀 가고 있고 또 지금 대부분의 실적이 좋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네오이즈를 긍정 의견을 드린 것은 이제 매수가가 지금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고 거기에다 네오이즈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지금 잘 나올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모멘텀으로 인해서 제가 긍정 의견을 드린 거고요. 피해 거짓이라는 게임이 사실 제가 게임을 그렇게 즐겨 하진 않지만 이 게임 같은 경우에 좀 유명해서 저도 알고 있는데 콘솔 게이밍 피해 거짓이 흥행을 굉장히 잘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른 좀 기대감이 많이 실려 있고 작품적으로 봤을 때도 네오이즈의 게임들이 좀 인정을 많이 받고 있어요. 모바일 게임이라든지 콘솔 쪽이라든지 대부분 다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게임주들 대장격이었던 종목들의 실적이 안 좋고 좀 부진할 때 실적이 좋은 기업이 더 부각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좀 굉장히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실적까지 받쳐주는 종목이 있다? 그러면은 탄력이 좀 가능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대신 아쉬운 것은 이 종목은 실적이 좋지만 업황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계속 힘을 받아서 탄력이 강하게 어디까지 갈지가 좀 관건인 것 같은데요. 일단 1차적으로 31,000원 부근에 오면 좀 저항이 있기 때문에 31,000원 전후로 해서 저는 일부는 수익을 좀 챙겨 두시고 이때 만약에 게임주 전반적인 업황에 대한 뭐 좋은 소식이 나온다거나 네오이즈 개별적으로 아주 좋은 호재성 이슈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좀 성장을 보겠지만 탄력을 보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31,000원 부근에서 일단은 수익을 챙기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 다 뭐 31,000원, 32,000원 부근을 말씀해 주셨네요. 게임주 업황 흐름을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 전략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오위즈 도와드렸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네, YIK. 아, YIK요? 최근에 좀 네. 많이 올랐던 그 종목이죠. 네, 근데 아침에 시초가에 들어갔는데 물린 것 같아요. 아, 오늘 들어가셨어요? 네네네. 아, 오늘 또 8,000원 고점을 찍긴 했는데 네네. 그렇죠. 좀 윗꼬리를 길게 달았는데 네. 그럼 뭐 지금이라도 나와야 될지가 고민이실까요? 네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세 분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YIK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아, 일단은 한 분이 부정 그리고 두 분은 긍정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정재훈 대표님께 부정 의견을 여쭤볼게요. 지금 뭐 너무 단기 과열권이라고 보시는 걸까요? 우선 테마성의 좀 흐름들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CXL 관련주 쪽으로 해서 이제 분류가 됐던 그런 사항들인데, 부정을 드린 이유는 매수가를 7,000원에 좀 매수를 하셨고 상담을 요청을 하셨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대응을 못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 이런 종목을 안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 의미에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주가는 1차 고점은 좀 나왔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격 조정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냥 수익 중이시고 비중 30%시니까 수익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내일 매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른 종목을 좀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긍정 의견도 한번 짧게 들어볼게요. 지금 최근에 뭐 CXL 관련주로 주목을 받는 것 같긴 한데 좀 더 달릴 수 있을지 이지은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YIK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는 좀 포커스를 맞춰서 추가적인 탄력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CXR 관련해서 만약에 시장에서 좀 더 탄력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YIK가 오늘 또 시가를 깨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탄력은 한 번 정도는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뭐 CXL 기반으로 해서 DDR5 전환 삼성전자 향 그런 테스트 장비라든지 이런 쪽 이슈가 최근에 또 나왔어요. 며칠 전에 뉴스까지 나왔기 때문에 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해서 CXL 관련주로 봤을 때 대장격으로 이 종목을 픽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저는 탄력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물론 매수가가 너무 좀 부담스럽고 이제 앞으로는 이런 식의 매매를 하시면 좀 위험한 부분은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꼭 드리고 싶지만 네. YIK는 탄력은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코너로는 스피드 문자 상담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자가 들어왔을지 권재현 아나운서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고 계시고요. 문자 상담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문자 왔는지 하나하나 열어보도록 할게요. 9801번님께서 셀트리온 제약을 가지고 계십니다. 비중이 무려 100%이시고요. 13만 3천 원에 매수하셨습니다. JP모건 기대로 샀는데 손절해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정말 잘 가져왔는데 올해 들어서 좀 조용한 모습인데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2249번님께서는 제주항공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그래도 좀 급등세 보여주면서 매수가 근처로 오긴 했는데 작년 7월부터 물타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언제쯤 매도해야 할지 매도 가격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3214번님께서는 MC넥스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CES에 참가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매수가는 37,000원대에 들어가셨고 22% 장기 보유 중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9693번님 퍼스텍 가지고 계시고요. 4,400원에 비중 20%. 매수가가 굉장히 높으신데 꼭 좀 상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럼 스피드 문자 상담은 최진욱 본부장님 통해서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최진욱 본부장님 통해서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본부장님, 셀트리온 제약부터 상담 도와주시죠. 네, 일단 뭐 셀트리온 제약은 아직은 뭐 합병에 대한 모멘텀도 저는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진페트라가 지금 또 2월에 미국까지 지금 정식적으로 출시 모멘텀을 셀트리온이 안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지금 수급이 빠지는 부분들 보면 거래대금들이 지금 축소가 되면서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의도적인 좀 가격 조정이 한번 좀 나와줄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고, 아직 일봉상에서도 뭐 추세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10만 한 5천 원대를 일단은 이탈 안 해야 됩니다. 일단 비중이 100%이다 보니까 만약 이탈을 하게 되면은 비중 축소 한번 좀 진행을 하시고요. 그다음 이제 기준봉의 시가 라인인 좀 9만 3천 원대까지 눌림이 안 나오면 좋겠지만 만약에 나온다 하게 되면은 저는 여기서 나머지 비중을 한 번 더 추가 매수 좀 진행을 해가지고 일단은 평단을 확실하게 좀 낮춰서 추후에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투자 전략을 잡는 게 좀 맞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제주항공도 한번 도와주시죠. 제주항공 같은 경우도 앞전에 이제 항공주 말씀해드렸다시피 아직까지 뭐 항공주가 그렇게 좀 크게 보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항공주 같은 경우 계속해서 지금 추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하셨다고 말씀했는데 일단 13,900원대까지 매수가까지는 거의 뭐 근접하게 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일단 매수가 부분에서 일부 좀 물량을 줄이시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까지 좀 본다고 하시면은 저는 오히려 한 15,000원대까지는 충분하게 슈팅 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좀 비중을 줄이시고 나머지 비중을 좀 수익을 보고 나오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MC넥스 관련해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MC넥스 같은 경우는 저는 기업을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기업을 지금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물량을 소화 못해주고 다시 좀 밀려주고 있는 양상들이 계속 좀 나타나주고 있지만 뭐 주봉이나 지금 월봉상으로 볼 때는 충분하게 저는 좀 다시 추세가 좀 턴이 될 가능성이 좀 높은 기업이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37,000원대까지는 꽤 지금 먼 거리긴 합니다. 꽤 먼 거리인데 비중이 한 22% 정도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니 현 부근에서 한 27,000원대를 충분히 지지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한 번 더 비중 추가를 좀 진행을 하신 다음에 평단을 확실하게 좀 조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좀 슈팅이 나온다 하게 되면 33,000원대 부근 때 한번 수익 실현을 충분히 해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퍼스트텍 관련해서도 지금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단 퍼스트텍 같은 경우도 중장기평을 지금 이제 최근에 좀 돌파를 해주려고 하는 양상들이 계속 좀 나타나주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전에 좀 들어왔던 추세가 좀 상방으로 잡혔던 부분에서 본격적으로 좀 대금들이 확실하게 좀 들어와줬습니다. 대금이 들어와준 이후로 오히려 눌림이 나올 때는 대금들이 좀 축소 현상들이 좀 나타났다 보니까 여전히 지금 이 앞쪽에 들어왔던 물량들을 좀 당겨 있을 가능성이 저는 좀 크다고 보고 있고요. 현 구간에서 다시금 추세를 좀 저점으로 좀 내려주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일단 3,500원대까지는 좀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4,400원 매수가까지는 좀 힘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현 부분을 지지해준다. 그럼 추가 매수를 한번 좀 진행을 하셔가지고 평단을 한번 좀 조정을 하시고요. 3,500원 좀 돌파해주면은 그때부터 좀 비중 축소를 좀 진행하셔가지고 좀 약수익을 일단은 좀 보고 나오시는 게 전 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스피드 문자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내 종목도 이렇게 자세한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번호로 종목 보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상담도 받아보고 있습니다. 내 포트를 전체적으로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가는 문자번호 그리고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으로는 전화 상담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그 제우스 나간 거를 네. 여기 TV 보고 추천해 주셔서 내가 네. 샀거든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51,470원. 아, 비중은요? 40%요. 40%에 5만 1,000원대면은 지금 수익권이시네요, 시청자님. 네. 아, 그럼 언제 뭐 수익 실현해야 될지가 고민이실까요? 네, 고민이고 내가 그때 여기 설명 듣기는 네. 뭔 주식이 나온다 그래서 17일 날. 아, 무상증자 말씀하시는 거죠? 예, 무상증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볼 수 있을지 우리 시청자분의 또 전략을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나 이런 일은 처음이거든요. 아, 그래서 정말요? 네, 수익 예, 축하드립니다. 그 예. 무상증자가 나오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 궁금해요. 그 후에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략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제우스에 대한 감사합니다. 의견 준비되셨으면 세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중립한 분 그리고 긍정 두 분이네요. 그러면은 정재훈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중립을 주시긴 하셨는데 지금 뭐 수익권이시기도 하고 무상증자 이슈도 있긴 하거든요. 그러면 중립이시라는 게 무상증자까지는 괜찮다가 그 이후로는 약간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이실까요? 일단 업황 자체는 뭐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무상증자가 상당히 좀 호재로 생각을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은데 무상증자는 호재로 볼 수가 없어요. 그만큼 배당을 해주는 만큼 주가는 좀 수정이 되는 그런 사항들인데 싸게 매수를 한 부분들도 아니고 5만 1,000원대의 매수를 하셨어요. 비중도 40%시고요.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오게 된다라면 뭐 5만 5천 원을 넘어가게 된다라면 비중이 40%예요. 절반 이상 파셨으면 좋겠어요. 절반 이상 파시고 다른 쪽의 종목을 오히려 순환을 좀 노려보고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이게 되게 당황을 하실 것 같아요. 이런 경험이 없으시게 되면 17일 날이 기준이거든요. 17일 날이 기준이면 그 다음 날에 되게 되면 이제 권리락 형태로 돼서 주가가 수정 주가가 좀 적용이 될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좀 당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초보분이시다라고 하게 된다면 저는 무상증자를 좀 받는 것보다는 일단 수익이 났을 때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을 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좀 수익이 났을 때 좀 수익 실현을 해보자라는 말씀 전해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제우스 수익 중이라고 하셨는데 수익 축하드리고요. 전문가분들의 의견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시청자분의 고민 상담도 들어드릴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NP NP 매수가랑 비중은요? 3,800원에 40%요. 3,800원이면 오늘 들어가셨어요? 아니요, 저번에 좀 올라갔다가 얼른 샀더니 그게 꼭대기에 있었나 봐요. 저번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면은 네. 지금 어쨌든 수익권이신데 네. 고민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그걸 팔아야 되나, 좀 더 가져가도 되나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주 흐름이 괜찮았는데 NP는 어떻게 해봐야 될지 세 분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세 분 네. 팻말 준비되셨으면 바로 들어주시죠.
오, 올긍정 나왔습니다. 일단 비중도 좀 있으시고 또 지금 수익권이신데 이지은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메타버스 관련주가 또 오늘 초급등이 나왔잖아요. 이 네. 시세를 좀 어디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오늘 거래량도 정말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5천 원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MP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전자 언팩 행사에서 XR 부분에서 이제 행사를 맡아서 최초로 수주한 이력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 뭐 언팩도 행사가 있고 또 지금 XR 관련해서 애플의 모멘텀 이런 것들이 좀 맞물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레퍼런스를 통해서 그동안 기술력에 대한 인정은 저는 받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안 좋았어요. 꽤 긴 시간 동안에 주가가 부진했기 때문에 이제 거래량도 받쳐주면서 또 이제 애플이라든지 그리고 구글과 또 퀄컴 그리고 같이 해서 우리 또 지금 경쟁이 붙었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다 맞물려 있는 시기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5천 원까지는 좀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만큼 또 지금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저는 탄력이 앞으로는 좀 셀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바닥권에서 올라오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또 추세가 무너지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환경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MP 한 종목만 보시지 마시고요.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맥스트라든지 이런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도 반드시 같이 체크하셔서 수익을 챙겨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MP 오래 기다렸고 좀 오늘은 거래량이 급등하고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관련한 종목들의 추세도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어, 고민되실까요? 네. LS 머티리얼즈고요. 네. 44,900원에 비중 10%입니다. 아, 혹시 오늘 좀 밀릴 때 들어가셨을까요? 네. 아, 그 오늘 들어가서 좀 반등을 노려보신 거죠? 근데 그렇기도 하고요. 음, 이게 보니까 더 빠질 것 같긴 한데, 네. 반등 줄 때까지 더 기다려야 할지, 아니면 손절을 해야 할지, 아, 네, 그게 고민돼서요. 네, 오늘 또 수급이 빠져나가면서 10%나 밀려가지고 걱정되실 것 같은데 세 분께 네. 바로 전략을 여쭤보도록 할게요. LS 머티리얼즈 오늘 들어가셨다는데 과연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팻말 준비되셨으면 바로 들어주시죠. 아, 어렵네요. 중립한 분 부정 긍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최진욱 본부장님의 긍정을 여쭤볼게요. 오늘 또 들어가시자마자 또 장대 음봉을 맞으셨거든요. 좀 기다리면은 수익 창출도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저는 조금 더 빠질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아. 뭐 일단 지금은 뭐 일봉상으로 볼 때도 추세가 이미 좀 깨진 상황이고요. 이 추세를 지금 계속 유지를 못 해주고 지금 빠진 부분들이 있는데 다만 저는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은 추세가 빠지면서 시세는 오히려 그렇게 크게 빠지고 있는 모습들이 안 잡힙니다. 지금 이제 분봉상으로 좀 체크를 해봐도 지금 오히려 지금 나가고 있는 매물들은 좀 크게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 모습들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한 차례 좀 올라가는 구분에 좀 쉬어가는 길목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보통 지금은 신규 상장주에 대한 효과 이 부분들이 뭐 단기적으로 좀 주가 수급을 좀 올려줄 수 있는 기대감이 아직까지는 시장이 저는 좀 살아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에코프로 머티나 뭐 이제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일단은 그 전부터 이미 신규 상장을 하기 전부터 IPO에서도 굉장히 좀 기대감을 많이 이끌었던 종목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한 차례 저는 좀 시세가 다시 한번 더 반등은 나올 가능성은 좀 높다고 봅니다. 뭐 일단 지금 비중이 한 10% 정도밖에 되지가 않으니까 일단 지금 44,000원대 부근에서 현재 부근에서는 이제 추가 매수 좀 진행하기보다는요. 조금 더 좀 기다리시고 오히려 좀 저는 38,000원대까지는 충분히 또 밀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38,000원대까지 내려온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이 부근을 지지를 못 해주면 좀 바닥이 좀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38,000원대를 충분히 지지해주는 것을 체크를 하고 만약에 좀 지지해주고 나서 분봉상으로 볼 때 다시금 좀 반등 기조가 들어오면서 대금들이 좀 쏠리고 있다. 그럴 경우에 저는 한 번 더 추가 매수로 좀 진행을 10% 한 번 더 추가 진행을 하셔가지고 평단을 좀 확실히 좀 조정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평단을 한 번 더 낮춘 다음에 레벨 다운 시키고 오히려 주가가 좀 턴어라운드가 나오면서 좀 강세 흐름들이 단기간 들어오면은 거기서 저는 일단은 좀 큰 수익을 본다기보다는 일단은 좀 약수익을 보고 한번 나오신 다음에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앞으로 외형 성장이나 뭐 추가적인 성장성 부분들까지도 긍정적으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이후에 한 번 더 좀 공략을 해보시는 게 저는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도 있지만 오히려 좀 그럴 때 매수 관점으로 삼아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또 정재훈 대표님은 또 중립을 주셨는데 그러면은 LS 머티리얼즈 좀 단기적으로는 뭔가 조정을 염두에 둬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좀 더 밀리겠죠. 오늘 10%가 넘는 그런 하락세를 좀 보였는데, 그나마 이게 좀 그 투자자분께서 좀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들은 신규 상장을 했을 때에는 보호의 수라는 게 있어요. 1개월 차, 3개월 차, 6개월 차, 그리고 1년 이상.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LS 머티리얼즈를 투자를 했던 FI들 같은 경우는 보호의 수 기간이 상당히 좀 여유 있게 좀 잡혀져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1개월, 3개월, 6개월 차에 보호에서 풀리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일단 그 부분들은 다행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기업의 성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의심할 여지는 없어요. 성장을 해 나갈 부분들에 있어서는 틀림이 없는데, 밸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싼 주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좀 더 밀렸다가 매수가 위로는 다시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고 수익을 내고 나오실 수는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앞으로는 이제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자는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4만 원 정도면 아마 지지라인대가 형성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4만 5천 원 위로는 다시 한번 열려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시장이 만약에 지수가 좀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5만 원대까지는 무난하게 좀 움직여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보유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